여러분,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으신가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유럽을 덮쳤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이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유럽에선 폭염으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돈 많은 나라들이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사는가? 네, 진짜 유럽이 에어컨을 안 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일주일 이상 견딜 수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집에 에어컨이 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디 은행에 가서라도 다른 공공장소에 가서라도 에어컨 바람을 좀 쐬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구 반대편 그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는 지금 수천만 명이 에어컨 없이 이 폭염을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유럽을 덮쳤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이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에어컨 없이 죽어나가는 이 부자 나라 유럽, 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더위 최고 기록의 기록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여름 영국이 가장 더운 6월을 기록을 했고요. 썸머시란 지역에서는 36.4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 36.4도면 만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 그렇고요. 영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씨인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947년 이후에 가장 더운 날씨를 맞았다라고 합니다. 1947년이니까 2차 세계대전 지나서 얼마 안 된 뭐 그 정도의, 그때 가장 더웠지만 지금 이 사이에 가장 더운 날이 지금이라는 얘기잖아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덴마크가 1874년서부터 기온을 재기 시작했는데 150년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게 또 36.6도예요. 아니, 36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하겠지만 이게 늘 그런 데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휴스턴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미국에. 이름만 들어도 텍사스잖아요. 멕시코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그러다 가끔 영하 가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영하가 아닌데 얼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몇 도의 절대치가 아니라 늘 어떤 기온에 살았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유럽은 이런 기온을 겪어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유럽의 폭염은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30도 이상, 그러니까 3억 8천만 명 정도가 30도 이상의 그런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평생 선선하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닥친 사막 날씨 같은 거가 된 겁니다. 유럽은 진짜로 선선한 동네였거든요.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그러니까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여름인데 아침 저녁으로는 막 10몇 도, 16도 이래요. 20도, 그리고 그 30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20몇 도, 20몇 도 후로 가도 그래도 이제 덥다라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선선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 여름이 그러니까 다음 봄 가을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특히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영국 사람들한테 차를 언제 마셔요? 물어보면 어느 때 마셔요? 그러면 에브리타임이라고 해요. 항상 마시고 있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보온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폭염이란 단어 자체는 너무 낯선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열도면상이라는 건데요. 봄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 안에 열기가 갇히는 거죠. 저쪽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올라온 열기가 고기압이라는 뚜껑에 갇혀가지고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유럽 안에서 이렇게 돌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한국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열도면상. 그래서 평년보다 기온이 15도나 치솟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열돔 현상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건데, 열돔은 어떤 조건이나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그냥 계속 기후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빠른 속도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온이 매년 기록을 경신하면서 계속 그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대목인데, 이 폭염도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태풍, 지진 막 이런 거잖아요. 홍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자연재해가 바로 폭염이에요. 다른 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제가 얘기했던 태풍, 홍수, 지진 있죠. 그걸 다 합친 거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유럽에선 폭염으로 2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은 한 해만 6만 명이
명이 넘는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 정도면 20만 명이면요, 그 웬만한 조그만 소도시 하나 정도가 폭염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죠. 폭염 때문에 사망했다. 왜냐하면 태풍, 지진, 홍수는요, 그림이 나와요. 뉴스에 막 불고 있으면 우와 엄청난 게 오나 보다. 그런데 폭염은 그 폭염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그게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화제가 되기 힘든 그런 죽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한 살인자가 된 게 바로 폭염인 거예요. 일단 폭염은 보이지 않는 재난이다 라고 해서 일단 그 눈에 피부에 와닿진 않거든요. 첫 번째, 폭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약한 사람부터 노려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막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막 밀려들면 사실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되는데, 폭염은 주로 혼자 사는 노인, 아이, 몸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조용히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누가 발견할 때까지는 또 아무도 모르게 되고요.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취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폭염은요, 밤에도 식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좀 시원해지면은 그래도 몸이 좀 뜨거웠다가 괜찮아지는데, 밤에도 막 30도 이렇게 넘어버리니까 낮에 달궈진 몸이요, 밤에 회복될 시간이 없는 거죠. 열대야가 나타나고. 근데 그렇게 며칠 쌓이다 보니까 몸이 뜨거운 열기를 버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폭염은요 주로 어디서 사람들이 죽느냐, 태풍은 우연히 나갔다가 뭐 지나가는 그 나무에 맞아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근데 폭염은 대부분 자기 집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말하자면 보통의 집은요 가장 마지막으로 피할 곳이거든요, 어떤 재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 폭염은 집안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집안에서 밖은 펄펄 끓는데 안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식힐 방법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어컨을 켤 거거든요. 그 에어컨을 안 킨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에어컨을 사면 되지 않나?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수만 명씩 죽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사실은 에어컨 보급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보급률이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단 20%예요.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의 집만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낮은 확률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유럽이 돈이 없나? 그렇진 않거든요. 오히려 전 지구상에 보면 GDP 높은 나라들이 많이 몰려있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딱 들어도 돈 많은 나라들 이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 시장으로 치면요, 전 세계 가장 1위 시장이 마켓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이 아니라 EU입니다. 여러 나라 합친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 2위가 EU고요. 3위가 차이나예요. 그 정도로 여기는 소비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무슨 호화 요트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사는가? 그것은 사실은 유럽의 역사, 거기에 에어컨을 구매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좀 숨어 있기도 해요. 일단 기후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후가 어땠냐라고 한다면, 요즘 기후가 너무 이상 기후인 거예요. 유럽은 원래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유럽은 대체로 좀 선선하고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한 2달 정도만 더운데, 그것도 저 남부 유럽, 이탈리아 저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얘기지, 중부나 아니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춥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그렇게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춥지 않은 곳이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영국 이상의 그 위도로 올라갈 때, 영국, 네덜란드 이런 데 할 때 너무 여름이었는데, 여름이니까 제가 옷 자체를 그냥 반팔만 가져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긴팔을 사 입기도 했는데, 또 그것의 하나로 밀크티를 그때 처음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대자와 같은 건데, 또 영국 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아침 저녁으로 밀크티를 마시다가 따뜻하게 해서 그러다가 지금도 마시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여름은 선선했던 그런 곳이 이제 유럽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어컨을 킬 만한 날이요, 1년에 그냥 며칠인 거예요. 정말 더울 때 좀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습한 것도 아니에요, 유럽은. 그러니까 습하면은 습기 제거를 위해서라도 틀겠지만 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늘에 있으면 선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싼 에어컨을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덥고 습하고 그러면 필요하죠. 그리고 요즘엔 거의 한 4월부터 트시는 분도 있고요, 한 11월까지 트시는 분도 있고, 너무 확 더울 때 덥다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문화라는 게 유럽에선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에어컨 문화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 그래서 집은 물론 가게나 사무실 이런 데도 에어컨 둘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유럽, 영국에 갔을 때 튜브헬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막 100년 전에 건설된 막 그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연히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많고 기온 올라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튜브헬, 지하철 지옥 뭐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에어컨 자체는 영국에서는 전혀 이게 옵션 중에서도 가장 안 택하는 옵션이지 이거는 필수는 아니었어요. 한국이 에어컨이 생활가전이라면 유럽에서는 사치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돈 때문에 안 사는 거라기보단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오면 약간 돈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에어컨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돈 때문에 에어컨을 이용하지 않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게 유럽의 전기료가 엄청 비싸요. 미국보다 보통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킬로와트당 약 0.25달러 정도 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0.39달러. 그러니까 0.25달러가 2.5배 비싼 거니까 독일의 0.39달러는 그럼 3.9배 비싼 4배 정도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에어컨을 돌리면 이게 전기요금이 정말 팍팍 올라가니까 그래서 차마 사놓고도 어차피 잘 못 틀 거 며칠만 버티면 되는데 라고 해서 안 사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답은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름이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건물 자체를 설계할 때 더위를 이기는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남유럽 도시들 특히 이제 거기가 더우니까 거기를 보면 더위에 맞서도록 설계된 게 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창문들 보면 되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창문들이 있고요. 여러분 유럽 영화 이렇게 보시면 좀 이것만 봐도 약간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창문에 그늘을 들이우고 골목에서는 또 바람이 잘 통하도록 국지적 강풍이 확 불도록 바람이 잘 통하도록 이렇게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자연 에어컨인 셈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산토리니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그림 있죠. 사진 있잖아요. 하얀색 벽에 파란색 지붕해가지고 쫙 그러면 그 가운데 막 포카리 세트 먹어야 될 것 같은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러면서 그 느낌 거기가 예쁘라고 그렇게 칠한 게 아니에요. 하얀색을 칠한 이유는 바로 그 새하얀 벽이 햇빛과 복사율을 반사해가지고 가장 시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예 천연 에어컨처럼 설계되는 그런 기술들이 예전부터 유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름의 지혜로서 어쨌든 이런 더위를 견뎌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의 더위가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통하지 않는 그리고 도시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 방법이 된 것인 거죠. 일단 거기에 엄청난 족쇄가 있어요. 오래된 도시 유럽에 가보시면 지금도 뭐 200년 300년대 건물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외곽으로 나가야지 최신 건물이 있고요. 보통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도시 사실 그걸로 관광 사업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불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을 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유럽의 매력이 그 고풍스러운 건축물인데 그게 에어컨이나 생활에서는 그게 매력이 아니라 마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은 실내에 달지만 실외기를 반드시 밖에 달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달려면 이 건물에 어디에 달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그렇게 안 나온대요. 여러분 제가 종로 쪽에 살거든요. 종로 쪽은요 웬만하면 집주인이 집을 다시 짓는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 올려져 있는데 되게 1970년대 올린 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수고 땅을 팔면은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유물이 나오면 완전 중지 아무것도 못해요. 국가유산청인가 어디 나가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재건축은 안 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모델링 이런 게 이제 종로에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200년 된 아름다운 석조 건물에 실외기를 단다고 이건 안 돼 라고 해서 국가에서 허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건물에 살면은 에어컨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뭐 배선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에어컨이랑 너무 안 맞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뭐 역사, 미관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 자체도 안 나오고 실제로 허가가 나와서 달려고 해도 다는 거 자체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진짜 유럽이 에어컨을 안 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네? 이게 무슨 자존심? 나는 에어컨 같은 거 없어도 여름을 버틸 수 있어. 우린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라는 생각.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말하자면 미국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유럽은 항상 미국이랑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에어컨을 펑펑 트는 건 미국식 과소비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야. 그래서 유럽다움이라는 것은 에어컨을 안 틀고 버티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엘리트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에어컨은 불필요한 미국식 사치다라고 아예 개념이 박혀 있다라고 하죠. 무슨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면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걸어 다녀요. 그 비를 다 맞고 다녀요. 아니 왜 우산을 안 쓰지? 라고 했는데 자존심인 거예요. 아니 뭐 이 비 따위야 뭐 옛날부터 라고 해서 우산을 쓰는 순간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남자가 우산을 쓰는 순간 어우 저 약하디 약한 놈이라는 그런 개념이 살짝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 와도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게 또 문화가 되다 보니까 비 와도 우산 안
쓰고 다니는데 한국은 어때요? 비가 안 와도 우산을 쓰고 다니죠. 햇빛이 너무 따가워 우산 쓰고 갑자기 비 한 방울 떨어졌는데 어디서 그렇게 우산들이 팍팍 나는지 팍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산을 쓰는 건 자존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근데 거기는 우산이 좀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미국 애들처럼 사치하면서 펑펑 쓰고 살지 않아 라는 어떤 문화적 자존심, 미국과 다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에어컨을 안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거부하는 건 바로 자존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석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에어컨을 쓰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원래 쓰던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안 쓰던 데서 굳이 쓴다. 지금 상태에서 에어컨은 해결책이면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에어컨의 작동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은요, 실내 열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내 열을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낮아지지만 밖은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내 방은 시원해지지만 밖의 공기는 더 더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어컨인데, 나 혼자서 쓰면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겠지만 온 동네 사람이 다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온 동네 기온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 전체가 에어컨을 틀면 실제로 파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니까 에어컨이 도시 바깥 온도를 2도에서 4도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36도였잖아요. 근데 4도 높이면 40도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 방 시원하게 하려고 켠 에어컨이 오히려 도시를 더 뜨겁게 하고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생기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에어컨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전기의 문제인데요. 에어컨을 돌리는 건 전기죠. 근데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 보면 아직도 전기는 주로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전력이 더 필요하고 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러면 거기서 탄소가 나오고 그 탄소가 지구를 더 덥게 만들고, 그럼 다시 에어컨을 켜고, 이게 악순환이 진짜 전지구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에어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크게 있는 거죠. 한쪽에는 죽어가는 국민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지켜야 할 기후 약속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같은 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이렇게 탄소를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그 에어컨을 권하게 되면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데 좀 그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는데, 에어컨을 틀어도요 27도 아래로는 못 틀게 정책적으로 막아버린, 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어컨 27도면 그렇게 시원한 건 아니거든요. 선풍기를 트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렇게 너무 시원하게 못 튼다, 틀 순 있지만 너무 시원하게 못 튼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핏 들어도 약간 황당하긴 하죠. 그래서 그만큼 절박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유럽이 아니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의 길, 한국의 길이기도 하고요.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죽고 있고, 그러면은 에어컨을 보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 배출, 도시 과열 뭐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 에어컨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 자기들이 가졌던 유럽의 길이 있죠. 참고 대신 도시 설계라든가 집 설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열에 좀 더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점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설계에 대한 거고 집을 고치고 그런 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바꿔지는 시간이 과연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시간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좀 더 빠르게 기온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정답이 없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것인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에어컨 이야기는요, 사실 기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럽은 에어컨이 필요할 정도로 더운 적이 없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화한 기후에 맞춰서 모든 문화, 건물, 문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런데 온화한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덥지 않아라는 전제가 갑자기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유럽의 일만으로 그치는 것일까? 그죠? 한국 같은 경우도 원래 오징어가 많이 나가지고 속초 오징어 유명
유명했지만 기온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를 잡기 힘들어서 오징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에 맞춰가지고 비즈니스나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됐는데 근데 오징어가 주산업이 아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존과 환경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전제 환경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이게 제가 기후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AI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그럴 때 AI라는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AI 때문에 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은 사실은 폭염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 기후가 이런 것들이 확 바뀌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원래 우린 이래. 왜냐하면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어떤 환경과 조건들을 빨리 찾아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노력, 그런 어떤 기민함 같은 것들이 특히 필요한 때가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어컨의 역설, 유럽의 에어컨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 이런 교훈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